네, 이번 시간에는 12장 욕구조사, 평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하고 평가조사, 이 평가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아마 8과목 모든 분야에서 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겹치고요. 그렇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특별히 크게 다를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가라는 욕구조사라는 것이 또 다른 과목도 다 나오지만 일단은 조사방법론이 주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라는 게 뭐죠?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욕구입니다. need라고 하죠. need. 그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바라는, 원하다, desire, 바라다. 그죠? 이런 그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서비스를 준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부분. 만약에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무슨 큰 문제가 굶어 죽는다던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욕구.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기반해 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개입하고 프로그램들을 서비스하는 이런 측면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이제 그 크게 우리가 머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해서 욕구 5단계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래드시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욕구, 집단적 욕구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시오의 욕구 단계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실천 분야 이런 데서 실천론, 방법론 이런 데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브래드시오의 욕구 유형은 좀 4가지 측면을 살펴있는데, 이제 규범적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된 욕구다. 전문가가 우리가 최저생계비. 자, 최저생계비. 여러분, 최저생계비가 뭐예요? 최저생계비. 그야말로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게 최저생계비예요? 아니죠. 이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란 거는 문화생활도 가능한 이런 비용들이죠. 이걸 최저생계비인데, 이 최저생계비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이렇게 기준들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50만 4천 원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딱 그 전문가가 규정을 해놓죠. 이게 바로 그 규범적 욕구다. 그래서 이거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 그래서 요거에 50만 원에 못 미치면 이 사람 우리를 뭐라고 하죠? 수급자라고 한다. 수급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비용을 주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규범적 욕구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된 욕구. 그죠? 이것은 인지된 욕구는 감촉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개개인이 뭘 느껴요? 이걸 느끼죠. 원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를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 이게 우리가 want라는 개념에서 인지적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욕구는 사람마다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선호하는 게 틀리죠. 그죠? 최저생계비도 전문가가 50만 정해놨다. 근데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문화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을 누릴 때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그죠?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있어야 내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차도 자가용도 멋진 자가용을 끌고 다닐 수 있고요. 옷도 메이커로 쫙, 그죠? 그런 것들 입고 다녀야 되고요. 등등. 집도 그냥 그죠? 저택에서 이렇게 살아야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있다. 그럼 200만 원 가지고도 모질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그저 인지적 욕구, 내가 선호하는 욕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표출된 욕구라는 거죠. 자, 인지된 욕구대로 서비스를 준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표현을 하죠. 당신은 최저생계비가 얼마쯤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인대로 인지한 대로 느낀다고 막 그대로 쓰면은 그게 들어질까요? 안 들어지겠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대. 그래서 개인이 나는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좀 낮춰서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표출된 욕구다. 그래서 이런 표출된 욕구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서비스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죠? 사회복지에 그 흔히 쓰는 욕구를 파악하는 게 이런 바로 표출된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욕구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타내지는 정해지는 욕구가 상대적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욕구는 어떻게 정해져요?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대적 욕구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욕구는, 그죠? 이렇게 그 평균, 자, 임금의 평균에서 50%, 평균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상대적 빈곤자다. 뭐 상대적이라는 평균에서 상대적 욕구를 정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절반에서 해당하는 사람의 또 50%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상대적 욕구로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욕구, 최저생계비의 절대적 욕구는 그죠? 5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 미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 최저생계비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자, 이 상대적 빈곤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임금이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한 현재 320만 원이다 하면은 이 320만 원의 절반, 그러면 얼마죠? 한 155만 원이나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이 그저 상대적 빈곤자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그 상대적 욕구로서 이 서비스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죠? 욕구 조사를 합니다. 욕구 조사. 그래서 욕구조사라는 게 뭐예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그죠? 시단이 복지관이다 하면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욕구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왜 하느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그저 제공하려면 유의지역이 저소득인지 잘 사는 지역인지 아니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보를 획득한다든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든가 실질적 방법, 프로그램 개발한다든가 뭐 쭉쭉쭉쭉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욕구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지나가고요. 그럼 욕구조사의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의 방법들은 우리 교재 336쪽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 자,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 포럼이라는 거는 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포럼이라는 그 주제를 얻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조직이라기보다는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참여자들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포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포럼들을 간혹 텔레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 포럼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포럼의 장단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럼보다도 좀 더 정보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욕구를 파악하는 사람이든가 조사 대상자가 이 어떤 특정 지역 주민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문제와 관련된 욕구와 관련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죠?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제공받는, 그래서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다라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고 저렴하게 그죠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지만 의도된 그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게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적인 그죠 평형성인 그 경향이 나타나는 왜곡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어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를 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이용자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서베이 조사, 그죠?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욕구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표 조사. 이 사회 지표라는 거, 그죠? 통계청에 가면은 이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연령이 몇 명이고, 소득이 얼마고 다 그 통계가 나와 있죠. 이게 지표죠. 사회 지표. 그래서 인구학적 그 측면에서 아니면은 그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은 연령대가 몇이고 소득이 이 정도니까 무슨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사회 지표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듣지 못했던 이제 델타의 기법, 그죠? 이 델타의 기법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다라고 볼 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전문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어떤 특정 욕구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만약에 최저생계비를 정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해요? 편지를 보내요. 무기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해요. 여기다가 당신은 최저생계비가 얼마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요 A라는 학자, 사회복지 관련된 학자는 50만 원이다. 요게는 경제학자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 50만 원, 40만 원 이렇겠죠. 그러면은 50만 원을 응답한 사람은 어디에요?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람은 합의가 도출되었으니까 그 문항은 빼버리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문항들은 새로 똑같이 사람은 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이 델타의 기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극단적인 의견이 제약된다. 여기서 너무 이제 파이런인데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이런 의견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빼버리죠. 그래서 이런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반복으로 계속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이제 델타의 기법의 장단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자료 분석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 저번 시간에 한 번 했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욕구조사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담했던 자료들이라든가 기록했던 내용문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이거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 보통 10명 내 사람들을 모아놔서 이 사회자가, 연구자가 사회자가 돼가지고 사회자는 하나의 방향성만 잡아주지 개입을 한다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이 포커스 집단에서 자료를 획득해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지역사회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또 주요 정보 제공자하고는 의미가 약간은 또 틀린 게 초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획득해내고자 하는 것이 초점 집단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0쪽 보면은 이제 평가 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욕구조사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으면 뭐를 하죠? 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크게 형성평가, 가정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종합평가, 그죠? 최종적으로 총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머지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이제 평가조사하고 욕구조사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한 문제를 버리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